자, 안녕하세요. 데이터 사이언스의 기초 교과목의 첫 번째 토픽인 데이터 마이닝 메소돌로지라는 주제로 이제부터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교과목은 다음과 같은 콘텐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첫 번째 콘텐츠가 제목이 데이터 마이닝 메소돌로지입니다. 사실은 요즘은 기계학습, 데이터 사이언스, 인공지능, 다양한 용어들이 사용되고 있지만 사실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는 행위는 데이터에서 무언가 의미 있는 정보를 마이닝 해낸다. 즉, 금광을 채굴하듯이요. 데이터셋에서 뭔가 의미 있는 패턴을 발견해서 우리 비즈니스에 도움이 되게 하겠다. 자, 그래서 기존에 데이터 마이닝이라는 이름으로 학문이 있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인공지능이라는 큰 주제는 우리가 데이터에서 뭔가를 뽑아내는 것 이외에도 더 넓은 범위의 다양한 주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코스는 우리가 데이터 마이닝이라는 활동에 좀 집중해 볼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 마이닝이 무엇이냐 이제 이런 설명을 할 테니까 자, 같이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죠. 그리고 이제 요 동영상이 끝나고 다음에는 그 데이터 마이닝의 전반적인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는지 개괄적으로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이 데이터 내에 들어있는 패턴을 찾는다는 것은 나중에 이제 알게 되겠지만 우리의 관측치들의 유사함 그리고 차이남의 정도를 우리가 수치화시켜서 측정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Similarity Measure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 자, 이런 주제 나중에 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Dimensional Reduction, 그 다음에 Performance Evaluation 이런 주제들을 차례로 볼 거고 이 데이터 마이닝 활동이라는 게 크게 보면 이렇게 두 가지로 지금 쪼개져 있다고 했는데 아직 supervised learning, unsupervised learning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우리가 그때 되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설명을 해드리고요. 각각의 여러 가지 기법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차근차근 우리가 한번 앞으로 살펴보게 될 거고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데이터 마이닝이란 말을 소개했는데, 자, 우리 비즈니스 어널리틱스라는 학문의 이름도 있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관계에 있는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비즈니스 어널리틱스라는 것은 일종의 학문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량적인 데이터를 산출하는 업무 혹은 기술 등을 포괄하는 일종의 커다란 학문의 이름이다. 뭐 정확하게 비즈니스 어널리틱스라고 지금 부르고 있지만 또 비즈니스 데이터 어널리틱스라고 불러도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하는 일은 데이터 마이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량의 데이터 집합으로부터 뭔가 유용한 정보를 추출해낸다. 이것이 데이터 마이닝의 활동이고요. 좀 더 부연 설명을 하자면 뭔가 의미 있는 패턴이나 어떤 규칙을 그 데이터에서 발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자동화됐다라는 것은 사람의 개입이 최소화시켰다. 사람의 개입이 없다라는 거고 반자동화됐다는 것은 사람의 개입을 어느 정도 사람이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 행위가 있어서 나머지는 사람의 개입을 빼고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복합적인 방법들을 이용해서 일단 도구라는 말을 썼는데 여러 가지 알고리즘들을 이용해서 이 데이터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탐색하고 분석하는 과정이 이런 데이터 마이닝 활동이 되겠습니다. 어, 스태티스틱스도 사실은 데이터 분석을 위해서 즉 통계학이라는 학문이 오랫동안 사용되어 왔죠. 그런데 이제 그 통계학이 커버하지 못하는 어떤 한계점도 좀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데이터 마이닝의 기법들이 이제 발견되었는데요. 조금 한번 짚고 넘어가자면 자, 전통적인 통계학과 우리가 지금 말하는 데이터 마이닝 활동이라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 여러분 통계학을 조금 이제 공부를 하셨으면 예를 들면 회귀 분석 이런 걸 배우셨을 거예요. 리그레션, 회귀 분석이라는 건데 거기는 어떤 가정들이 좀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데이터가 어떤 무슨 특정한 분포를 따른다. 그 다음에 선형성을 띈다. 선형성을 띈다는 것은 x와 y와의 관계가 1차식의 관계를 띈다. 그 다음에 등분산성 이런 equal variance assumption 이런 것들을 통계학에서 좀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assumption을 우리가 세우는 이유는 어차피 신이 알고 있는 어떤 특징들을 우리가 지금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어떤 가정을 두면
우리가 그 가정 하에서 어떤 새로운 정보를 발굴하겠다. 뭐 이런 접근 방식이에요. 자,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실의 데이터는 그렇게 가정이 잘 적합하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가정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새로운 정보를 찾아내려고 사람들이 노력을 했는데요. 자, 그래서 데이터가 예를 들어서 뭐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하지만 정규 분포를 따르지 않는 데이터도 많이 있어서 어떤 잡음이, 즉 노이즈가 많이 끼어 있는 데이터도 있고요. 자, 그래서 웬만하면 그런 가정을 두지 않는 방법들도 아주 현실에 현실에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주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좀 차이가 있다. 하지만 데이터 마이닝도 기본적으로 통계학을 많이 사용하긴 합니다. 완전히 구분됐다는 것이 아니고 통계학을 사용하는 방법도 있고 그렇지 않은 방법들도 있다. 그 다음에 뭐 X와 Y와의 관계 뭐 이런 것들이 뭐 꼭 선형의 수학식이다라고 하는 가정을 없앤 방법들도 많이 이제 출현되어서요. 어떤 뭐 추후에 좀 더 제가 자세하게 얘기하겠지만 통계학은 어떤 해석을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본다면 데이터 마이닝은 예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런 큰 차이가 좀 있어요. 해석을 한다는 것은 데이터가 우리 인간에게 어떤 의미를 전달해 주는가를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이고, 예측은 뭐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미래에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예측하는 데 더 특화된 방법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어떤 수학적인 통계학적인 가정을 많이 두고 있느냐 두고 있지 않느냐,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분 뭐 여러 가설 검증의 공부를 통계학을 통해서 했겠지만 이런 가설 검증을 하는 것도 큰 목적으로 하나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 마이닝은 예측하는 것이 주 목적이다. 가설에 대한 검증이란 얘기가 아까 얘기했던 해석에 대한 이슈예요. 그리고 뭐 선형 회귀 분석 같은 회귀 분석에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선형성에 기반을 두고 있지만 데이터 마이닝은 선형성이라기보다 좀 더 일반화된 어떤 데이터의 구조를 우리가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그런 특별한 가정을 두어서 찾아낸 정보보다 좀 더 로버스트하다는 얘기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간건하다라고 하는데, 즉 어떤 가정의 여러 제약을 받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뭔가 잘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예측의 성과가 통계 기법보다 훨씬 더 우수하다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제 통계학에서 다루었던 기술들과 이제 무엇이 다른가, 이제 우리가 그런 공부하는 일이 이제 우리 앞으로 펼쳐지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데이터 마이닝에서 여러 가지 알고리즘들을 사용할 텐데,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과거의 데이터가 예를 들어 볼까요? 뭐 중고차가 있는데 이런 중고차는 가격이 얼마에 팔리더라. 뭐 이런 데이터가 쭉 있을 때 나중에 새로운 중고차가 들어왔을 때 이 중고차는 얼마에 팔릴까를 예측하는 문제라고 하면 그런 것들이 종류가 되게 많아요. 예, 같은 목적을 두고 있지만 종류가 많습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많이 있을까? 즉 이제 우리가 앞으로 보겠지만 뭐 예측 및 분류, 여기 예측 및 분류라는 게 나중에 이제 보시겠지만 데이터 마이닝에서 리그레션과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하는 큰 두 문제가 있는데요. 자, 이게 무엇인지도 좀 이따 설명할 거니까 좀 보도록 하고, 거기에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각각은 다 장단점이 있어요. 즉 어떠한 상황에서도 가장 최선의 결과를 보여주는 뭐 예측 정확도가 무조건 가장 높은 하나의 알고리즘이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데이터 사이즈마다 그러니까 데이터의 형태마다 데이터의 크기마다, 그 다음에 그 데이터 안에 있는 어떤 재미난 특징의 혹은 패턴의 유형에 따라, 그 다음에 어떤 가정을 충족시키는지 여부에 따라, 데이터의 어떤 노이즈, 잡음이 얼마나 많느냐에 따라, 그리고 어떤 분석의 목적에 따라서 적합한 방법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런 어떤 상황일 때 이런 알고리즘이 더 적합하고 어떤 상황일 때 이런 알고리즘이
좀 덜 적합한지, 자, 그런 것들을 보는 눈이 있어야겠죠. 예를 들면 여기 오른쪽 그림이 나와 있는데요. 음, 여기 뭐 파란색 점과 빨간색 점이 좀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거는 어떤 예에서 가져왔냐면 뭐 미국의 잔디깎기, 미국은 집 뒤에 정원이 넓으니까 잔디깎기 기계를 파는 회사가 있어요. 그럼 잔디깎기 기계를 어떤 고객이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지 않느냐를 예측해서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잔디깎기 기계를 사라고 홍보하는 게 더 좋겠죠. 잔디깎기 기계를 판다 라고 했을 때, 자,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지 않은지 조사를 해보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고객이 뭐 소득 금액이 얼마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집의 크기가 얼마더라, 뭐 이런 정보를 가지고 만약에 이 두 가지만 가지고 잔디깎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을 이렇게 위치시켰다 봅시다. 점들만 지금 보면 이렇게 되어 있다면, 여러분이 나중에 새로운 어떤 사람이 들어왔을 때 그 사람이 소득 금액이 얼마고 주택 대지의 크기가 얼마일 때 이 사람을 잔디깎기 기계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예측할지 가지고 있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할지 판단하는 문제가 있다고 해보죠. 그럼 데이터가 지금 위 그림 아래 그림 똑같은데, 어떤 알고리즘들은 여기 보이시는 이런 선을 찾아내어서, 데이터를 통해서 이런 선을 찾아내어서 이 선보다 이 위쪽에 가 있으면 뭐 예를 들어 삼각형은 yes다, 여기 있는 네모에 있는 것은 no, 잔디깎기를 가지고 있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예측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알고리즘은 이런 직선을 찾아내는데 집중을 하고 있고, 어떤 알고리즘은 결과적으로는 뭐 여기 보이는 이렇게 계단식으로 된 뭐 이런 식의 경계선을 만들어내는 그런 방법들도 있습니다. 즉 목적은 같지만 방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 지금 이제 우리가 이런 두 가지 아래 위 것들을 다 공부할 텐데요. 이 이외에도 더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하나씩 천천히 공부해 나가도록 하죠. 자, 그래서 그런 데이터 마이닝의 방법론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크게 보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다 같이 한번 따라 읽어볼까요? Supervised Learning, 우리나라 말로 지도 학습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또 다른 하나는 Unsupervised Learning, 비지도 학습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지도 학습에는 Regression과 Classification이라고 하는 큰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의 차이가 뭔지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비지도 학습도 좀 이따 볼 텐데, 자, 예를 들어서 내가 데이터셋이 이렇게 있다. 그래서 여기는 뭐 이게 우리가 여기를 좀 더 부연 설명을 붙이면 observation이라고 부르죠. observation, 관측치가 있는데, 지금 이게 짧게 쓰면 observation 해서 이렇게 적을게요. 그래서 뭐 1번 사람, 2번 사람, 3번 사람, 4번 사람 이렇게 있고, 1번이 뭐 몸무게, 2번이 뭐 키부터 해가지고 뭔가 정보가 있다고 합시다. 이때 이 y가 이제 통계학에서 말하는 종속 변수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용어를, 우리가 이제 x들을 이제부터 통계학에서는 그냥 variable, 변수라고 불렀는데, 이 데이터 마이닝, 기계학습, 비즈니스 애널리틱스 이쪽 필드에서는 이것을 feature라고 부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feature. 그 다음에 이 y를 이제부터 label이라고 부를 거예요. label. 뭐 종속 변수 y라고 부르셔도 됩니다. 하지만 뭐 같은 얘기인데, 자, label이라는 말을 자주 쓴다. 자, 그래서 만약에 뭐 5, 6 이렇게 있으면 과거의 데이터가 요까지 있다고 쳐봅시다. 그래서 과거에 이러이러이러한 사람이 있을 때 뭐 이 사람이 뭐 어떤 병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어떤 병에 걸렸는지 알아맞힌다. 그래서 B라는 병이 있고 A라는 병이 있고 C라는 병이 있고 B라는 병이 있더라. 자, 이렇게 해서 이런 게 뭐 되게 많다고 한번 쳐보죠. 그러면 요까지에 있는 요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알고리즘을 학습시킬 겁니다. 사람 대신 그 답을 만들어주는 어떤 수학적인 모형을 만들어낼 거예요. 그때 사용되는 데이터를 뭐라 부르느냐? 자, 다 같이 한번 따라 읽어봅시다. 트레이닝 데이터, 학습 데이터라고 부르는 트레이닝 데이터가 있고요. 그래서 과거의 데이터로 이렇게 트레이닝을 시킨 다음에 이제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오면 우리가 만든 수학식이
새로운 데이터에 얼마나 잘 적응해서 적용이 되어서 답을 잘 알아맞히느냐, 이걸 우리가 테스트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 지금 물음표라고 돼 있지만 원래는 여기 뭐 B다 C다 이 답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모른 척 해놓고 우리가 만들어진 수학 알고리즘을 뭐 f of x라고 불러볼까요? 이 f of x가 얼마나 성능이 좋은지를 테스트할 거예요. 그래서 테스트하는 데 사용되는 데이터가 우리가 테스트 데이터, 시험 데이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수학식을 가지고 여기가 뭐 A다, 뭐 C다 이렇게 해놓으면 정답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정답과 비교해서 이게 뭐 틀렸다, 이건 맞다, 뭐 이런 점수를 내겠다는 거죠. 그러면 이 f of x가 얼마나 좋은 수학식인지를, 즉 얼마나 좋은 알고리즘인지를 알게 되고, 그것이 충분히 좋다면 이제 미래에 우리가 사용하게 됩니다. 용어 정리를 좀 해보면요. 그래서 방금 우리가 x들을 말하는 feature 라는 용어를 소개했고요. 통계학에서는 variable, 변수라고 불러도 상관없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뭐 attribute 이렇게 부르기도 하니까, 속성이라고 부르기도 하니까 뭐 혼동이 없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y에 해당하는, 자 요건 전부 다 x였고, 자 y에 해당하는 label 혹은 클래스라고 불러도 상관없습니다. target이라고도 부르는 책들이 있으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문제는 classification, 분류의 문제예요. 즉 y가 categorical 데이터, 즉 예를 들어 방금 A, B, C 뭐 이런 셋 중에 하나라든지 혹은 0 아니면 1, 둘 중에 하나, 즉 카테고리를 알아맞히는 문제, 자 그런 것을 우리가 클래시피케이션이라 부릅니다. 자 그러면 리그레션은 획이라고 부르는데, 리그레션은 뭐냐, 통계학에서도 우리가 리그레션을 공부를 하긴 했는데요, 똑같은 상황에서 이제 이 y가 이런 카테고리컬한 것이 아니고 37.6, 48.5, 27.6 뭐 이런 숫자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나중에 여기를 뭐 18.9, 35.3 뭐 이렇게 숫자로 알아맞추는 문제. 즉 y가 뭐라고 할까요? 뉴메릭한 밸류다. 혹은 뭐 통계학에서 말하는 컨티뉴어스한 값이다. 뭐 이렇게 했을 때 y가 어떤 숫자일 때는 우리가 이제 이 문제를 획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도학습, 슈퍼바이즈드 러닝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x를 가지고 y를 알아맞히겠다. 뭐 그런 작업을 말하는 거죠. x를 가지고 y를 알아맞히는 것을 우리가 슈퍼바이즈드 러닝이라고 하고, y가 숫자다, 숫자냐 아니면 범주냐, 자 이런 걸 좀 다 범주라고 할 수 있겠죠. 범주를 알아맞추는 거냐에 따라서 regression 그리고 classification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자, 또 다른 하나는 unsupervised learning인데, 자 여기서는 한마디로 여기는 y가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는 y가 없습니다. y 값이, 즉 x만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이따 공부할 뭐 차원 축소, 군집화, 또 recommendation도 이 unsupervised learning에 포함시켜서 부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조금 개인적으로 이 추천 시스템은 unsupervised learning이라고만 하기는 좀 그런데요. 뭐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unsupervised learning에도 활용하기 때문에, 자 이건 나중에 이제 우리가 또 자세히 공부할 때 좀 더 언급을 하도록 하고요. 예를 들면 y가 not available, 없다라는 거예요. available, y가 없이 우리는 x만 가지고 뭔가 재미난 정보를 추출해내려고 할 때, 자 이것을 우리가 unsupervised learning이라고 부른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법론의 종류가 지금 많이 지금 이제 표로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지금 뭐 이 제목을 본다고 다 뭐 알 수가 없죠. 여러분 하나도 안 배웠으니까. 그래서 대충 구조만 제가 말씀드리고, 이제 하나하나 공부를 하게 되면 여러분이 다 이해하실 텐데, 먼저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supervised learning의 여러 가지 방법들을 소개하고 있고요.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unsupervised learning에 대한 방법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만약에 supervised learning에서 y가 numerical하다, 숫자다, 그럼 이게 무슨 문제죠? 무슨 문제죠? 그래요. 방금 regression의 문제를 말하는 겁니다. regression의 문제. 그 다음에 y가 categorical하면 이것은 무슨 문제라 그랬죠? classification 문제. classification의 문제다. 즉 우리나라 말로 하면
회귀의 문제냐 아니면 분류의 문제냐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그런 목적을 가진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방법들도 X가 어떤 데이터로 구성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적용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달라져요. 그래서 보시면 지금 다 정리한 거니까, 결과적으로 정리한 거니까 지금 너무 이렇게 부담을 갖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좀 구성이 되는구나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X가 숫자로 이루어져 있느냐 범주형으로 이루어져 있느냐, 그것에 관계없이 이런 방법들, 즉 리니어 리그레션, 뉴럴 네트워크, decision tree, 기타 또 앙상블 방법들은 X가 어떤 형태건 상관없이 다 사용될 수 있어요. 그런데 KNN이라고 부르는 K Nearest Neighbor라는 방법은 캐타고리칼한 X를 가지고 있을 때는 사용이 안 되고 뉴메리칼 할 때만 사용된다. 지금 이렇게 적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캐테고리칼 한 Y를 가진, 즉 클래시피케이션의 문제에서도 뭐 로지스틱 리그레션, 뉴럴 네트워크, 디센트리, 앙상블 이런 것들이 다 사용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뭐 KNN이 보이고 나이브 베이즈라는 방법도 보이고 뭐 디스크리미넌트 어널리시스라는 방법도 있는데, 이번 학기에 이거를 우리가 기초적인 내용을 공부하기 때문에 전부 다 공부할 수는 없고, 제가 여기 이제 빨간색으로 적어 놓은 것들은 다 공부를 할 겁니다, 이번에. 자, 그래서 어떤 문제의 유형에 따라서 아주 대표적인 방법들이기 때문에 이번 데이터 사이언스 베이직이라고 하는 이 코스에서는 빨간색 기술들을 배울 것이다. 요 정도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unsupervised learning인 경우는 이제 Y가 없죠. 그러니까 Y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X밖에 없구나. 자, 그 다음에 여기서도 X가 numerical이냐 categorical이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뭐 collaborative filtering 이런 거는 이제 recommendation의 방법들인데 이번 학기에 제가 다루지 않을 거고요. 먼저 PCA, 뭐 클러스터링, 뭐 어소시에이션 룰 이런 방법들이 어떻게 다른지, 또 도대체 어떤 정보들을 우리에게 주는지 이제 하나하나 다 공부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빨간색이 적혀 있는 건 다 이번 코스에서 커버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지금 첫 번째 데이터 마이닝 메소돌로지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간략한 설명을 했고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떤 공부를 할 건지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부터 좀 더 디테일한 내용을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